안녕하세요. 코딩으로 만드는 CPU 강좌 시리즈 이번 22강에서는 프로그램 가능한 CPU를 확장하기 제3편으로 ALU 명령어를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좌 2편에서는 제어 장치 안에 스테퍼 1, 2, 3단계의 램과 레지스터들의 입출력 작업을 자동으로 제어해서 자동으로 램에 들어있는 명령어를 순차적으로 가져오는 명령어 가져오기 모듈을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가져온 명령어를 실행하는 모듈을 구현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산술 논리 명령어만 실행할 수 있는 모듈을 만들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어 장치 내에 스테퍼 4, 5, 6단계의 ALU 명령을 실행하는 순서에 맞게 램과 다양한 레지스터의 입출력 작업을 클럭 신호에 맞춰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번 강좌의 목표입니다. 우선 앞으로 만들게 될 ALU 명령어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ALU 명령어는 ALU가 지원하는 산술 혹은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명령어입니다. 명령어의 종류는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덧셈 연산, 그리고 오른쪽 비트 시프트 연산, 왼쪽 비트 시프트 연산, not 연산, and 연산, or 연산, XOR 연산,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교 연산, 이렇게 총 8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만들고 있는 CPU가 지원하는 명령어의 종류가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제 유튜브를 시청하고 있는 PC는 보통 명령어의 종류가 이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에 반해 스마트폰은 PC보다는 훨씬 적은 명령어 가지수가 들어갑니다. 이것은 아키텍처라는 CPU의 설계 방법 때문인데요. 보통 PC에서는 인텔이나 AMD에서 나온 x86, x86 CPU를 사용하는데요. 이것들은 모두 CISC 아키텍처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CISC 아키텍처는 지원하는 명령어들이 많고요. 그래서 코딩 몇 줄에 많은 작업을 실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복잡한 프로그램을 작성하기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그런 수많은 명령어를 처리할 수 있는 하드웨어를 설계하기가 난해하고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ARM 프로세서 등은 리스크 아키텍처 방식을 채용합니다. 리스크 아키텍처는 명령어 가지수가 적은 대신에 하드웨어를 설계하기 편하고 주변 장치들의 처리 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 소프트웨어에서 많은 일을 해줘야 하므로 복잡한 코딩 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리스크 아키텍처니 시스크 아키텍처니 하는 내용은 추후에 좀 더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만드는 8비트 CPU의 ALU 명령은 최대 2개의 입력 데이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RA와 RB라는 이름으로 그 입력 데이터를 담을 2개의 레지스터가 필요합니다. 현재 RA나 RB는 그저 ALU로 들어가는 첫 번째 레지스터 입력과 ALU로 들어가는 두 번째 레지스터 입력을 나타내는 기호에 불과합니다. 때문에 실제로는 R0, R1, R2, R3라는 우리가 만든 레지스터 중에 하나를 골라야만 합니다. 이들이 중복 선택 가능하기 때문에 만들 수 있는 연산의 조합은 8 곱하기 4 곱하기 4, 즉 128개입니다. 그리고 최종 연산 결과는 두 번째 입력인 레지스터 B에 다시 저장해서 연산의 결과를 추후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른쪽 그림에는 명령어가 영어로 add, shr, not, xor, cmp 이렇게 쌈박한 영어 단어로 명기되어 있는데 사실 프로그램을 저런 식으로 만들 건 아닙니다. 그저 IR, 그러니까 명령어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0과 1로 된 8비트 기계어 코드로 작성할 겁니다. 이렇게 명령어 기계어 코드에 대응하는 영어 단어를 바로 어셈블리어라고 해요. 어셈블리어를 지원하려면 이런 어셈블리어 코드를 기계어로 바꿔줄 수 있는, 즉 번역 프로그램이 또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셈블러라고 합니다. 어셈블리어가 동작하려면 어셈블러를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겁니다. 현재는 그냥 기계어 명령 코드만을 사용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회가 되면 추후에 한번 어셈블리어 프로그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를 확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ALU 명령어 기계어의 코드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ALU 명령어는 8비트 코드에서 최상위 비트인 0비트가 바로 1이 될 때 활성화됩니다. 0비트가 1일 때 1, 2, 3비트는 명령어 종류를 나타내는 OP 코드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비트가 1, 0, 0이면 AND 연산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4, 5비트는 레지스터 A, 즉 ALU의 첫 번째 입력으로 들어갈 실제 레지스터의 번호를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그림처럼 0, 0, 1이라면 레지스터 A는 R1 레지스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6, 7비트는 레지스터 B, 즉 ALU의 두 번째 입력으로 들어갈 실제 레지스터의 번호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게 만약 그림처럼 1, 1이라면 레지스터 B는 R3 레지스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1010111이라는 코드가 들어오면 제어 장치는 명령어 코드를 해독하기 시작합니다. 0비트가 1이므로 ALU 명령어로 인식하고 OP 코드 123비트를 해독하여 OR 연산이라는 것을 알아냅니다. 그리고 레지스터 A 입력으로 R1을 선택하고 레지스터 B 입력으로 R3를 선택합니다. 오른쪽 그림에는 연산 전에 R1에 이런 데이터, RB에 이런 데이터들이 차 있죠. OR 연산을 수행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레지스터 B로 선택된 R3 레지스터에다가 OR 연산의 결과를 다시 저장하고 최종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에 연산 전 R3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과 연산 후 R3 레지스터에 들어있는 값이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ALU 명령어가 실행되려면 실제적으로 제어 장치의 스태퍼 4, 5, 6단계를 올바른 장치에 올바르게 배선해야 합니다. 먼저 4단계에서는 레지스터 B의 출력을 ALU 두 번째 입력 직전에 임시로 값을 저장하는 TMP 레지스터에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5단계 시작 부분에서는 IR 코드의 123비트에서 OP 코드를 가져와서 ALU의 올바른 명령어 종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출력 제어 신호가 떨어지면 레지스터 A의 출력을 ALU의 첫 번째 입력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명령어 종류에 맞게 ALU가 수행한 연산의 결과를 ACC 즉 누산기에 입력하고 마지막으로 6단계에서 ACC의 내용을 받아 레지스터 B의 값을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여기 예외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비교 연산의 경우 ALU가 결과를 바이트로 출력하지 않기 때문에 레지스터 B의 값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IR 코드의 1, 2, 3번 비트가 비교 연산을 나타내는 111이 될 때에는 AND와 NOT 게이트를 붙여서 레지스터 B 입력 제어가 꺼지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 모든 ALU 명령어를 위한 스태퍼 4, 5, 6단계는 오로지 IR 코드의 0번 비트가 1일 때, 즉 ALU 명령어로 구분된 코드가 들어왔을 때만, 그리고 ALU로 OP 코드를 내보내는 부분도 IR 코드의 0비트가 1일 때만 활성화되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지원하도록 AND 게이트에 IR 코드의 0번째 비트를 각각 연결해 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죠?